에너지 성능 개선에 제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호교체공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열 손실이 많은 부분인 맞습니다. 창호 제품 선택할 때 이런 그 부속 자재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 딱 마감만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공사가 커지는 거죠. 네. 네.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생명 연장 프로그램. 그린 리모델링 TV의 진행을 맡은 이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창호회사 앤썸의 임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 리모델링 설계 전문가 김정면입니다. 왜 보세요? 괜찮겠습니까, PD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왜? 왜요? 좋은데요. 네. 바캉스를 못 가서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네. 좋은 예쁘게 거구나. 봐주세요. 네. 오늘은 그린 리모델링에서 관심이 아주 지대한 창호 교체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서 창호 교체 공사가 왜 중요한 거죠? 창호교체공사가 에너지 성능 개선에 제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호교체공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열 네. 손실이 많은 부분인 맞습니다. 거죠. 특히 창호 성능이 안 좋은 창이 더 많으면 네. 훨씬 문제가 커지는 거죠. 지금 오. 그린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네.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바꿔야지 효과가 오. 제일 좋다. 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서 창호 교체 공사를 할 때하고 우리가 신축에서 창호 설치를 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죠? 현장을 가서 보면 이제 골조 상태를 항상 먼저 이제 보거든요. 그럼 항상 조적조가 많아요. 벽돌로. 네.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벽돌과 벽돌과 그 중간에는 그 매질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면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런데 기밀 테이프를 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호 시공을 하고 네. 기밀 테이프를 붙이는 면에는 미장을 통해서 면을 좀 고르게 한 다음에 붙여야 된다. 네. 그런 네. 거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천정이 옛날 네. 건물들 천정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린 네. 리모델링 할 경우에 단열 공사가 추가가 되거나 네. 또는 이제 환기 장치의 배관 또는 에어컨 그런 배관들이 지나다니면서 기존 천정 그 마감보다 좀 더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죠? 네네. 단열과 배관 네. 맞죠? 원래 기존 건물에 네. 천정 마감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창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천정 공간을 더 넓혀야 되니까 네. 그게 내려오는 거죠. 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스템 창호다 보니까 안으로 열리는 여닫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쪽으로 천정이 내려와서 얘를 오.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네. 이런 그래서. 연장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네. 이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오. 원래는 레고 블럭 같아요. 네,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천장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오. 만들 때부터 이런 거를 부착해서 이렇게 아. 공간을 확보합니다. 천장도 있지만요, 아파트 리모델링 할 경우에 네. 아파트는 내부 내단열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뭐 효율적인 방법은 단열재가 창호랑 만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이 프레임만 있을 경우에는 네. 단열재가 겹쳐졌을 때 네. 혹시라도 문을 못 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 혹시 너무 많이 겹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단열재가 겹치게끔 하는 게 열교가 안 생기는 방법이거든요. 저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기존 그 건축물이 있으니까 네. 거기 벽에 뚫려 있는 구멍에다가 원래 그대로 그 사이즈를 창을 갖다 끼워야 맞는 거거든요. 벽체를 새로 만드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네. 그렇죠. 천장이 내려오거나 저렇게 내단열 한다고 창을 줄이면 되는데 그 공간만큼 메꿔야 되면 네. 거기를 벽체를 구성하고 거기를 단열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음. 근데 창 자체에서 저것을 메꿀 수 있는 연장 프로파일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해결되는데 네. 이게 모든 창호 제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우리가 통바라는 걸 붙이거든요. 말이 통바지 그냥 그냥- 빈 각재 그냥 파이프 단열성. 강제? 그쵸. 이게 프레임이 커지는 효과가 되는데 거긴 단열성이 없는 걸 하는 거니까 기밀 테이프나 폼으로 해서 우리가 단열선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도 거기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호 제품 선택할 때 이런 그 부속 자재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연장을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같은 성능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창이나 단열선이나 끊기지 않고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계 때 고려를 못 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철거된 상태에서 실측을 해서 창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그 상황을. 그러면 어차피 저희 설계를 네. 할 때 네. 이런 제품을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임성근 이사님 같은 분이 와서 약간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느낌?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어. 창호 선택을 잘못하면 이런 게 없는 제품을 선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들이 저희가 시공 현장에 아주 많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창호만 교체한 경우예요. 그래서 차후 공사를 끝내고 네. 인테리어 끝내고 저희가 나중에 마감한 다음에 네. 한 달 정도인가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비가 온 이후에 연락이 와서 갔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봤던 게 이제 벽에 젖어 있는 거죠. 물이 새는 거죠. 비가, 네, 네. 비가 들이쳤군요. 비가 샜고요. 창호 내부 쪽에서도 물이 샌 흔적이 있었었고요. 이 안쪽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원래 일로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외부에서 혹시라도 유입이 되면 외부로 네. 빠져나가게끔 구멍을 뚫긴 하는데 네. 이 내부로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음. 근데 거기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외부에서 관통을 해가지고 물을 다 뺐어요. 이 안으로 들어온 물은 해결했는데 네. 내부로 들어오는 물은 제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방수가 다 깨져 있고, 네네. 창호 문제는 아니었네요. 창호 문제는 아니었죠. 네. 여기에 물이 들어온다는 가운데 물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창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방수도 필요했었는데 그 공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할 거를 자꾸 끼어들지 창호예요. 마시고. 네. 그래서 자 외부에 방수가 깨져 있었고요. 따로 차례. 욕상에 방수가 깨져 있었고, 네. 실리콘도 깨져 있고, 크랙도 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먼저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스템 창을 쓰든 이중창을 썼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손을 안 보고 하다 보니 결국은 내부로 물입이 된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공사를 하신다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 말고 건축을 하시는 분한테 먼저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순서대로 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 리모델링 설계 전문가로서 창호를 선택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창호 자체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네. 요즘 성능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기밀 테이프 시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창호 주변에서 생기는 이제 누기라든가 침기, 그때문에 수밀, 그러니까 물도 많이 새요. 이제 그거를 기밀 테이프라는 것이 다 보완해주는 장치인데 네. 기밀 테이프가 꼭 모든 창호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호를 만들 때부터 창호 회사가 기밀 테이프가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것은 이렇게 붙여 하고 프로파일 자체를 그렇게 만들고 그 시공팀이 그 기술력이 있는지 이것을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두 번째는 네. 빗물바지 등 이렇게 부속 자재들이 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구비된 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설치돼야 되는지 계획이 된 네.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샤시에 네. 구멍 뚫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샤시에 다 구멍을 뚫고 빗물바지를 봤거든요. 그 좋은 1등급짜리 제품을 쓰고 거기에다가 그냥 드릴로 나사못으로 피스를 박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호 회사에서 그까지 생각을 안 해놨는데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게 네. 창호 회사는 보통 시공까지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품 이꼴 그 사람들의 시공 능력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제품에서 시공팀이 갖춘 시공 능력이 네. 방금 말한 기밀 테이프를 제대로 박아주는지 네. 저런 부자재들을 시공까지 끝까지 꼼꼼히 해주는지를 보고 네. 제품을 해요. 오히려 제품을 보는 게 사람과 같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네. 제가 주로 선택하는 창호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삼중유리 PVC 시스템 창호를 많이 씁니다. 네. 교보제를 좀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PVC니까 알루미늄 창호보다 단가가 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스템 창호는 단창이에요. 이중창하고는 이 두께가 다른 단창이거든요. 네. 이중창은 보통은 200mm, 벽체 두께하고 거의 같이 가요. 200mm에서. 어. 상대적으로
이 두께가 얇은 그 단창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요. 네. 여기 지금 단열재긴 하지만은 좀 네. 이 시커먼 부분이 벽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벽이라고 네. 생각하면 네. 되고 이 벽에서 우리가 여기 흰 부분이 단열재예요. 외단열을 딱 하게 됐을 때 네. 네. 그러면 창호를 일반적으로 네. 끊기지 않게 단열재 쪽에 가깝게 설치하게 되고 음. 여기에 우레탄 폼을 이제 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기밀 테이프라는 걸 발라요. 오, 기밀 요렇게. 테이프를 자 이제 요렇게 요게 좀 길게 붙여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마감을 해야 돼요. 하고 나면 얇은 네. 거를 지금 창호를 요 두께를 썼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 두께에서 제가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음. 창호가 여기까지 다 채워진다면 여기에 기밀 테이프를 또 바르고 나면 여기 내부 내장재를 또 다 공사를 해야 돼요. 아. 나 목재라든지 네. 이런 걸로 딱 마감만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네네. 이중창 다 써버리면 제가 여기를 기밀 테이프를 붙이면서 공사가 커지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마감 계획이 네. 단창이 네. 용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대 공사 실내 마감재 교체 부대 네. 공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제가 조금 그 이중창보다 단가는 좀 있더라도 네. 삼중유리 PVC 시스템 창호를 쓰는 이유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네. 그게 단가요? 맞습니다. 성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쓰는 거죠. 당연히 성능도 전문가님, 좋고 출정해 주세요. 네. 성능은 출정이 좋고 이건 다음 질문에서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네.